안녕하세요. 앤슨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MB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. GMAT도 해야 되고, 에세이도 해야 되고, 토플도 해야 되고, 여러 가지 많고,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. 그래서 많은 상담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여러 고민 중에서 또 시험 칠 때, 시험 당일 때 시험은 점수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, 나는 시험을 잘 친 것 같은데, 점수가 낮게 나오고 어쩔 때는 못 친 것 같은데 높게 나오고 이렇거든요. 그러면 이 점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BA로 가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GMAT, 에세이, 뭐 토플 이런 게 있죠. 자, 그 중에 GMAT을 그럼 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? 컨텐츠, 뭐 버벌, 매스, 아와 IR 여기를 각각을 정복하기 위한 공부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거죠.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.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들인 거죠. 자, 그 다음 전략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상담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게 전략을 혹은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각자에 맞는 필요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. 세 번째, 학습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. 여러분들의 환경,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, 스터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. 물론 이런 것들도 저희들과 상담을 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결국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것들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, 그리고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것들,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한 요소들입니다. 토플. 예, 얘는 좀 천대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혼자 울고 있어요. 네, 어쨌든 자, 그 중에 오늘은 특히 이 테스트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테스트 시험 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점수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아요. 그리고 궁금해들 하시죠.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점수대가 있고 이렇게 문제 수가 있다고 치면 가장 낮은 점수는 200점이에요.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는 8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 시험입니다. 자,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보니 한 530점 돼요. 그래서 요 간격은 이런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정규 분포에 의한 평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530점 되고요. 버블 매스로 구분해서 보면 이제 여기는 버블이나 매스나 다 만점이 51점인 거죠. 그리고 최하점은 6점입니다. 그리고 매스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42점 이 정도 돼요. 버벌은 한 평균 한 28점 이 정도 되고요.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문제, 이 정도 점수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자, 여기서 출발을 해요. 출발했을 때 첫 번째 문제를 맞췄어요. 그러면 이렇게 560점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. 그 다음 또 맞췄어요. 그러면 610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죠. 또 맞추면 650점 이렇게 올라가요. 근데 틀렸어요. 틀리면 다시 610점으로 이렇게 610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615점, 610점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떨어져요. 그리고 다시 맞췄어요.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맞췄을 때 다시 650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회복이 돼요. 그리고 또 틀리면 또 떨어지고 또 맞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한 630점 정도의 수렴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매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중간에 틀리잖아요. 그럼 요만큼 갭이 생겨서 그 다음에 계속 맞추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만점이 나오질 않아요. 옛날에는 매스가 37문제 나올 때는 더미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한두 문제 틀려도 만점이 나오는데 요즘은 31문제를 다 맞춰야만 51점이 나옵니다.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되고요.
어쨌든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이 앞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 가셔서 틀리셔야 됩니다. 버블도 마찬가지죠. 버블은 만점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틀리더라도 앞쪽보다는 가능하면 뒤쪽에 가셔서 틀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 그럼 만약에 1, 2, 3번을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? 1번을 틀리면 뚝 떨어져요. 2번 또 틀리면 더 떨어져요. 3번 틀리면 완전히 떨어지죠.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맞추기 시작해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생깁니다. 이만큼의 갭이 발생하는 거죠. 여기 갭이 발생해서 이 갭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뒤에 다 맞춰도 이 갭이 워낙 커서 좋은 점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1, 2, 3번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. 초반에 가능한 많은 문제를 맞추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.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. 그래서 뒤에 한 3문제 정도가 남았어요. 이 문제 찍어야 하나요? 아니면 냅둬야 하나요?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질문도 많아요. 그래서 GMAT 시험 설명들을 보면 마지막 3문제를 다 맞추면요. 마지막 3문제 전부 다 맞추면 20점 정도가 올라가요. 마지막 3문제를 다 틀리면 20점이 빠져요. 그런데 마지막 3문제를 스킵을 하잖아요. 스킵을 하면 40점이 빠져요. 즉 제가 찍어서 다 틀릴지라도 스킵하는 것보다는 20점이 많다. 따라서 뭐 또 찍었고 재수가 좋아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갭은 더 커지겠죠. 그래서 마지막 3문제는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다면 찍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. 그러면 자, 찍을 때도 마지막 3문제가 있는데 한 2, 3초 당기고 착탁탁 찍었을 때 점수가 인정되느냐? 그럼 이 간격은 찍을 때 간격은 몇 초를 유지해야 되느냐? 이것은 설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스트 전략은 1번에서 3번 문제를 반드시 맞춰라. 시간을 좀 더 배분하였더라도 답을 확신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보통 매스 같은 경우는 1분에 2문제, 버블은 한 1분에 죄송합니다. 매스는 한 문제에 2분, 버블은 한 문제 한 1분 50초 정도의 시간이 배분이 되죠. 평균적으로. 하지만 뒤에 다른 문제의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앞에 1, 2, 3번은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각각 한 문제당 투자를 해서 반드시 답을 맞추고 확신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뒤에 점수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물론 시간 배분을 잘해서 문제를 다 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시간 배분을 못해서 마지막 한 3문제가 남았다라면 찍어라. 찍는 게 오히려 낫다. 다 찍으시면 물론 안 되고요.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끝까지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앤서니였습니다.